학점은행제를 검색하면 좋은 광고만 잔뜩 나오고 정작 단점은 찾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과연 단점이 없어서일까요? 학점은행제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인 건 맞지만 분명히 알아둬야 할 리스크와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런 현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야 나중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시원하게 얘기해주지 않는 학점은행제의 현실적인 한계와 주의사항들을 솔직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기업과 기관에서는 여전히 정규대학 출신을 선호합니다. 학점은행제는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 공공기관, 상위권 대학원 중 일부가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보수적인 분야, 예를 들어 법조계나 금융권, 일부 공기업에서는 학점은행제 학위에 대한 선입견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취업이나 명문 대학원 진학이 목표라면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학점은행제 강의는 녹화된 영상을 정해진 기간 안에 들으면 출석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라 편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이 오히려 강제성이 약하다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듣는 경우 일정 관리가 생각보다 어렵고 여유로운 수강 기한 때문에 미루다가 출석을 놓치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물론 전담 관리자와 함께 진행하면 일정 관리나 자료 제공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관리자의 역량에 따라서 서비스 수준이 다르고 애초에 자기주도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관리자에게만 의존하다가 생기는 손해는 결국 본인이 감수해야 됩니다. 결국 학점은행제는 본인의 자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시작은 쉬워도 포기 역시 쉬운 구조라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자가 기존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실제 학생들 성적은 어느 정도인지, 해당 관리자를 통해 학위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셋째, 편입이나 취업, 자격증 취득 시 예상 못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입을 준비한다면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상위권 일부 대학에서는 정규대학 졸업자를 우대하는 경향이 있어 학점은행제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취업 시장에서도 정규대학 졸업자들을 선호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같은 의료 전문직은 법적으로 정규대학 졸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규대학이란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학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의료 및 보건계열 국가고시를 준비한다면 학점은행제 학위만으로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편입이나 재입학을 활용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점은행제의 현실적인 한계와 주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학점은행제는 분명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한계들을 모르고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학점은행제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목표부터 명확히 정하고 그 목표 달성에 학점은행제가 적합한 루트인지 먼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습 설계나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을 확인해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